레알머니 원수경입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한숨도 커졌습니다. 은행 예금금리도 같이 뚝뚝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은행의 예금금리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자 은행 예금에 있던 자금들도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벌써 7조 원에 가까운 돈이 예금 상품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단 1%라도 높은 금리의 상품을 찾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공격적인 상품일수록 높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따르기 마련이죠. 수익률과 리스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재무설계 첫 단추부터 잘 끼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레알머니에서는 재무설계 첫 걸음부터 다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리더스코인스 서울재무설계센터의 김희규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저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금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죠. 진짜 현장에서 보면은 금리 때문에 고민들이 깊어지시는데 특히 안타까운 거는 왜 지금 은퇴하시고요. 은퇴하셨던 그 퇴직 자산 가지고서 이자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는 그 퇴직금 받으셔가지고 IRP 계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사실 계획들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 뵈면서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금리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 오늘 레알머니 통해서 재무설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펀드 투자의 시작은 재무설계입니다. 네, 재무설계라는 것은 이렇게 딱 보면은 굉장히 만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은 막막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또 알뜰한 팁 들고 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레알 포인트부터 확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알 포인트 첫 번째는 지난주 펀드 시장 동향이고요. 네, 두 번째 레알 포인트 모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펀드 투자의 시작은 재무설계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레알 포인트입니다. 지난주 펀드 시장 동향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한 때 1990선 살짝 돌파했다가 마감에서는 90선으로 마감하지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1990선 안착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주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땠나요? 네, 지난주 사실 시장에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요. 기대감만큼 미치진 못했지만 어느 정도 상승세는 보여주는 거였고요. 전체적으로 국내 주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미미하지만 상승세는 계속 이어갔어요.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조금 호전되면서 그 코스피 지수 잘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중소형주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즉 지난주를 요약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대형주 편입 비율이 높은 펀드들이 호조를 보였고요. 반면에 중소형주 위주로 편중된 펀드들은 부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들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벌써 4주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주 주식형을 봤을 적에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0.41% 상승했어요, 평균. 그게 아무래도 4주째 지금 플러스 성과를 이어가고 있는 거고요. 유형별로 봤을 적에는 인덱스 펀드 1.0% 상승해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고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결과가 반영된 거라고 보이고요. 일반 주식형 펀드와 배당 주식형 펀드는 각각 0.26% 또 0.96%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주식 펀드 1.70%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소형 주식 펀드가 계속 좋은 성과 보이다가 지난주에는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요. 네. 국내 채권형 펀드들은 상태가 좀 어땠나요? 네, 채권형 펀드 사실 금리 인하되면서 기대가 있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늦어지면서 모멘텀 상실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출회가 되면서 국내 채권형 펀드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은 좀 어떤 수익률을 나타냈나요? 네,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다 보니까 초단기로 투자하는 초단기 채권 펀드가 0.08% 상승하면서 가장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고요. 일반 채권 및 우량 채권 펀드 각각 0.01% 미미하지만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힐드 채권 0.08% 상승했고요. 기관적으로 봤을 때 중기물 채권이죠. 중기 채권에 투자하는 중기물 채권 펀드들은 중기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0.06%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네요.
확실히 이 채권형 펀드가 수익률 면에서는 주식형 펀드보다는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해외 채권 시장 상황은 어땠는지, 해외 펀드 시장 상황은 어땠는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주 해외 펀드 시장은 중국 펀드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펀드 시장은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중국 펀드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그게 반영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해외 주식형 펀드들 수익률 0.22%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글로벌 시장은요, 미국 증시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 이어지고 또 유럽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글로벌 주식 펀드의 수익률은 2.91% 상승을 했어요. 주요 국가들로 한번 살펴보면요, 일본 주식 펀드 역시 한 주간 좋았습니다. 4.22% 상승하면서 지난주 니케이 드디어 5년 4개월 만에 15,000선 돌파했죠. 북미 주식 펀드 북미는 지금 증시가 어떻게 계속 잘 갈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어요.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그 헤지펀드의 거물이죠. 데이빗 테프라는 사람이 미국 증시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어요. 그것이 그대로 작용하면서 한 주간에 약 1.67% 상승하면서 강세 이어갔고요. 또 지금 중국의 2분기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있죠. 그리고 지난주에 마침 또 해외 JP 모건이라든지 그런 IB들이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질 것이다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면서 그 한 주간에 1.5%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주 동향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고요. 국내 채권형 펀드는 다소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양호한 수익률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레알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모의 투자 결과 살펴볼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한 주간 수익률이 좀 잘 나왔나요? 네, 저희 모의 투자 지금 첫 번째 주입니다. 5월 13일에 시작했고요. 5가지 종목에 토탈 1,000만 원을 20% 비중으로 골고루 배분해서 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1.36%의 플러스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1.36%면은 나쁜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렇죠. 살펴보니까 평균 깎아먹은 펀드들이 몇 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종목별 수익률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5가지 종목을 간단히 살펴보죠. 먼저 가치 투자형 펀드였죠. KB밸류 포커스. 이 펀드, 지난주 아무래도 중소형 펀드가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 펀드는 중소형 펀드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0.1% 성적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배당주 펀드죠. 신영국 밸류 고배당 주식 펀드 2.18%의 성장을 가져왔고요. 인덱스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죠. 교보학사 파워인덱스 2.58%로 좋은 성과 거두었습니다. ETF죠. 삼성 코덱스 200 지난주 2.48% 플러스의 성장을 했고요. 반면에 우리의 대항 펀드인데요. 하이힐드 채권 펀드인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 채권 재간접 펀드. 지난주 채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 펀드 역시 마이너스 0.32%의 성적을 보였고요. 그래서 5가지 종목 토탈해서 1.36%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긴 상품들도 이렇게 시장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근데 저희가 모의 투자를 2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는 처음 설정한 그대로 가고, 네. 나머지 하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변경하게 되는데, 네. 두 번째 그룹의 경우에는 변경을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무래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게 될 기준은 어떤 게 될까요? 네. 저희가 그룹을 2개로 나눠서 모의 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첫 번째 펀드는 시장 상황에 대한 변동에 관계없이 최초 설정된 펀드의 종목과 비중을 그대로 유지해서 한번 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 그룹은 시장 상황이 변동하게 되면은 그 시장 상황 변동에 맞춰서 종목과 비중을 적극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시장 상황에 맞춘 자산 재배분이죠. 자산 재배분이라는 어떤 전략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관측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준은 코스피 지수를 정하고요.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상대적으로 공격형 포트폴리오라고 규정을 했을 때 저희가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 펀드 운용하는 기간에 가장 높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로부터 3% 하락하게 되면은 저희가 수익을 방어하기 위해서 펀드 포트폴리오를 안정형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투자를 하게 될 겁니다.
반면에 안정형으로 가 있다가 다시 공격형으로 복원될 경우에는 그 안정형으로 있을 적에 코스피 지수 제일 낮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요. 플러스 3% 상승을 하고요. 이번에는 단독히 상승뿐이 아니고 추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4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한다는 조건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다시 공격형으로 복귀를 하게 되겠죠. 안정형 포트폴리오에서 공격형으로 갈 때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정해주셨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코스피 지수 변동폭이 3% 넘으면은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레알 포인트입니다. 펀드 투자의 기본을 다시 되짚어보는 백투 베이직인데요. 오늘은 재무 설계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보험 상품 가입할 때에도 재무 설계 참 중요한데 네, 그렇죠. 펀드 투자에 있어서는 재무 설계가 더 중요하다고요? 네, 그럼요. 펀드 투자, 모든 금융 투자와 마찬가지로 펀드 투자도 그 출발은 탄탄한 재무 설계의 기초를 두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모든 투자가 그렇습니다. 투자 목표와 그러니까 시점과 금액이 정확하게 규정이 된 그런 상태에서 투자 계획이 세워지고 그 투자 계획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구성될 적에 그 포트폴리오가 가장 유효하게 달성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어떤 목표나 정확한 계획이나 어떤 청사진 없이 그 펀드 투자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 어떤 그 방향성도 상실이 되고요. 일관성도 상실이 되고 그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펀드 투자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100이면 100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은 이제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나는 이만큼을 반드시 만들겠다 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은 여유 자금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의 수익률을 추구하겠다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신데 네. 이렇게 목표가 달라질 때마다 이렇게 재무설계 방법도 같이 달라져야겠죠. 네, 그럼요. 당연하죠. 재무 설계는 사실 백인 백색이죠. 그러니까 100명의 사람하고 재무 설계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면 100개의 다른 재무 설계와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됩니다.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특성과 여러 가지가 다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크게 봐서는 일단 투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보면은 다 아시겠지만 투자 금액, 그다음에 얼마를 투자하는 거죠. 그다음에 투자 기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서 내가 투자를 할 것이냐. 세 번째가 수익률이겠죠. 도대체 나의 투자는 기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투자의 성과가 결정이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 요소를 각각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조합을 했을 적에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한번 투자 금액, 투자 기간, 수익률에 따라서 투자가 네.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실제 예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죠. 실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월 100만 원씩을 투자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나는 10% 정도면 내가 맞춰보겠다라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이분은 투자 성과가 정해지죠. 나머지 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이분처럼 100만 원 2년 10%로 불리게 되면 투자 성과 2,625만 원을 거두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하시는 분도 계세요. 나는 3천만 원이 필요하다. 나는 2년을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기대 수익률은 10%다. 이런 분들은 뭘 모르는 거죠? 나머지 세 개를 알는데 내가 그러면 그런 조건에서 월 얼마씩을 한 달에 얼마씩 투자해야 그렇죠. 되는지. 예, 월 얼마씩을 투자해야 되는지가 이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에서 맞춰보면은 이분의 요구 투자 금액은 한 달에 115만 원을 이분은 저축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반면에 또 다른 분은 이런 분 계실 수 있죠. 3천만 원 만든다. 나는 한 달에 100만 원씩을 투자하겠다. 나의 기대 수익률은 10%다. 라는 분은 이제 그 얼마 동안은 오랫동안을 투자를 해야 되냐는 게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분의 경우에는 요거 투자 기간이 2년 3개월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이번에는 어느 이제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3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고 월 1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 기간 2년이다. 내가 2년 동안 월 100만 원씩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요구 수익률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계산을 해보면 이분은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환산 24.2%의 투자 수익률을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서로 다른 조합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그 수익률과 그 기간을 맞출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셔야 되는 거고요. 그 포트폴리오를 짰을 적에 거기에 분명히 내재되는 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수익률이 높다는 건 리스크가 높다는 거니까 그 리스크를 같이 감안하셔서 그 리스크를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까지도 수용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뭐 투자 금액을 달리해야 되고 기간을 달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정해질 텐데 네. 간혹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투자 재무 설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많이 보죠.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냥 지출이 정해져 있는 지출에 필요한 돈을 펀드 투자를 통해서 만드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에 내가 결혼을 합니다. 1,000만 원 필요합니다. 저 펀드 투자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앵커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회 초년생이긴 한데 펀드 투자보다는 그냥 사실 지금 은행에 저금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저는 단기간 안에 2년 안에 용차가 정해져 있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돈을 모으는 데는 펀드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펀드 투자는 리스크가 있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것들은 펀드보다는 저축을 통해서 마련하시는 게 더 낫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5년 후에 집을 사실 분인데요. 집 살 돈을 갖다가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변액보험 펀드를 이용해서 투자하신대요. 변액보험 펀드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비과세되고 또 여러 가지 펀드 변경에 이점도 있고 하지만 변액보험 펀드는 굉장히 장기에 맞는 상품이에요. 7년 이상, 10년 보고서 가는 상품인데 그런 거를 5년 후에 쓸 돈에다가 그 투자 수단을 운용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리스키하죠.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투자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새롭게 재무 설계 시작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네. 당부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회초년생인 분들을 가정을 해서요. 지금 막 시작하셔야 되는 분들, 펀드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데, 제일 조심해야 하셔야 될 거, 그리고 유념하셔야 될 거는 조금 전에 그 재무설계에서 봤듯이 목표와 어떤 시기가 정확한 뚜렷한 재무 목표를 먼저 세우시고, 그 안에서 주어진 수익률과 리스크를 평가를 하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익률인가, 그 다음에 이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나의 재무 계획이 그거를 용인하는가를 분명히 철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상품들을 고르실 때에도 재테크 정보에 대한 분별력을 좀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금융상품 나쁜 건 없습니다. 다만 나한테 맞지 않는 상품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분별력 있게 자기한테 맞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상품을 구성하셔가지고 하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장하겠습니다. 네, 이 성공적인 재무 설계를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목표 금액과 투자 금액, 투자 기간,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신중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김익규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